안녕하세요, 뷰티라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연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짱누나 다 모여라.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했을 경우에 아무래도 눈이 짝눈이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 이제 아이라인 그리는 편, 뭐 고양이 눈, 강아지 눈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영역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쉬울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짝눈은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헷갈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준비를 하면서도 조금 망설였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 짝눈에 대한 부분을 좀 약간 다양하게 여러 개의 스킬을 보여준다라는 생각을 갖고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 첫 번째, 이제 짝눈이라는 경우는 경우의 수가 많다고 얘기했는데, 짝눈에 대한 부분으로 들은 분들은 이 경우가 내 경우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쪽은 무쌍이고 이쪽은 속쌍, 아니면 무쌍, 그냥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눈 자체가 똑같은데 이 위에 덮어있는 쌍꺼풀 자체가 달라서 눈이 짝짝인 분들은 있고요. 또 한 경우는 이 광대선 때문에 눈 높이가 다른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 두 번째. 그리고 눈동자를 딱 봤을 때 안검이 있는 분 있어요. 혹시나 이 젊은 분들을 보면 안검이 뭐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쌍꺼풀이 이제 눈을 잡아당기는 힘 자체가 흐린 분들이 있어요. 한쪽이. 그래서 눈을 제대로 딱 당겨지지 않고 눈동자가 딱 가려지는 분들, 그런 경우는 짝눈이 경우가 또 세 번째가 있고요. 또 하나의 경우는 이 눈썹 윗부분, 눈썹 윗부분에 있어서 위치가 달라가지고 눈도 자체가 이제 위치가 달라서 짝눈인 분들이 좀 있어요. 그죠? 광대선 때문에 다른 분들이 있고 눈 위치가 다른 분들이 있어요. 특히 그런 언더를 보면 아는데, 이 언더가 위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분들은 또 짝눈이라고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또 경험치를 봤을 때 쌍꺼풀이 이쪽은 딱 똑같이 진 것 같은데 쌍꺼풀이 한쪽이 확 들어간 분들이 있고 쌍꺼풀이 느슨한 분들이 있어요, 한쪽이. 그러면 또 짝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동공 크기가 다른 분들이 있어요, 동공 크기가. 그래서 또 짝눈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앞트임 뒤트임이 좀 다른 분들이 있어요. 한쪽은 앞이 선이 딱 잡혀서 쌍꺼풀이 이렇게 속쌍인데 한쪽이 쫙 회전을 돌아서 딱 잡혀 있고요. 하나는 느슨한 경우가 또 그 경우가 있죠. 지금 얘기를 해보니까 지금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굉장히 경우의 수가 굉장히 다른 부분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음영감이라고 한다면 브라운으로 해결할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짝눈을 아이라인으로 맞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데,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중에서 되는 경우는요, 쌍꺼풀이 크기가 약간 달라서 아이라인이 조금 이제 눈동자하고 이런 부분을 크기를 살짝 맞추는 경우는 될 수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경우는 뭐냐, 안검, 그러니까 눈을 딱 당기는 힘이 없다거나, 속쌍하고 무쌍 중에서 속쌍이 너무나도 확 잡히고요. 무쌍 같은 경우는 이제 눈 자체가 눈두덩이 때문에 당겨지는 힘이 없어서 라인을 딱 그리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겠죠. 하나는 두꺼울 수밖에 없고요. 하나는 안쪽으로 숨는 거니까 안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눈을 감으면 확연히 짝재기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 만족도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원래 내가 본 눈 자체가 정말 짝재기를 맞추고 싶어서 맞추는데 딱 맞췄더니 화장이 진해져. 이게 첫 번째 어떤 어색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가 당기는 힘이 없다 그래서 뷰러를 한쪽을 딱 바짝 잡았어요. 속쌍이나 무쌍 같은 경우도 한쪽을 잡았어요. 근데 속눈썹이 하나는 젖혀지고요, 하나는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그게 또 어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어색한 경우는 화장을 한쪽이 이제 작아서 크게 만든다고 음영감도 넣고 한쪽으로 막 잘못하면 이게 뭔가 삐에로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고, 한쪽만 눈이 막 메이크업 음영이 엄청나고 한쪽은 별로 느슨하게 했더니 친구라든가 가족들이 보면 너 한쪽만 메이크업 했어?
사실 짝눈을 딱 맞추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땐 정말 맞추고 싶다라는 심정과 마음은 너무나도 알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어색함 없이 그냥 내추럴하게 그냥 나다운 느낌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품부터 먼저 보실까요? 기본적으로 넓게 피는 거, 그 다음에 총알 브러쉬, 그 다음에 아이라인 브러쉬. 솔직히 말해서 뷰티라고는 그냥 제가 쓰는 제품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 아이라인도 너무 많이 썼죠. 자, 이렇게 두 가지. 근데 그 중에서 블랙은 아닙니다. 블랙을 하게 될 경우엔 짝눈이 더 짝눈처럼 보여요. 지금 이 컬러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가지를 덜어서 넣어놨는데 지금 약간 샤도우의 포인트 컬러 같은 느낌으로 블렌딩 할 수 있게끔 보여주려고 여러 가지의 카키빛 레드시한 거 이런 거 같이 통해서 좀 담았고요. 마스카라는 지금 보시면 한쪽은 지금 보시면 하얗게 돼 있어요. 그죠? 한쪽은 블랙으로 마스카라처럼 돼 있는데 되게 한 올 한 올 살리게끔. 이 하얀 베이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아이라인 가지고는 충분히 해결을 못했을 때 마스카라를 안쪽 뿌리 깊은 쪽을 섬세하게 한 2번 정도, 눈동자 위를 2번 정도만 터치해도 눈동자가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해서 안쪽 부분을 조금 더 속눈썹이 좀 많아 보이게끔 표현하려고 이 하얀 베이스를 선택했고요. 그래서 하얀 베이스를 조금 더 안쪽에다가 더 많이 바르면 마스카라를 했을 때 조금 더 선명하고 도톰한 느낌이 들어요. 속눈썹 한 올 한 올이. 그래서 지금 마스카라를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음영감인 제품인데 여기 뒤에 보니까 아이라인 컨투어링 팔레트라고 써있네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게 눈동자를 일단 거울로 딱 정면을 보고 딱 보세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은 내가 어디가 눈이 작다라는 거는 너무나도 잘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오늘 거울을 딱 정면을 두고 가까이 보면 안 돼요. 가까이 보게 되면은 눈이 서로 이제 반대쪽으로 눈을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멀리 보고 눈을 보세요. 보면은 내가 눈동자가 위에가 깎이는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거는 아까 경우의 수를 봤을 때 눈을 당기는 힘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무쌍일 경우에 눈두덩이에 가려진다거나 그 눈동자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을 이쪽은 이제 눈이 큰 데고 이쪽은 작은 데라고 생각을 하시면 작은 쪽을 공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음영감을 샤도우를 낼 때도 먼저 기본 바탕은 먼저 깔아놓고요. 깔아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인트 컬러를 시작을 할 때 이쪽 큰 눈을 공략하지 않고 작은 쪽을 그냥 블럭 쌓기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눈동자라고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깎였다 그럼 블럭 쌓기처럼 생각을 하고 포인트를 먼저 잡고 시작을 합니다. 한쪽 면 작은 쪽을. 그 다음에 다시 눈동자를 확인하고요. 오른쪽 왼쪽을 확인하면서 진행을 해야 돼요. 눈을 봤을 때 한쪽 면만 그리고 멀리 봤을 때 눈동자 크기를 확인하고 작은 쪽. 혹시 확인을 정말 정확하게 하고 싶다 싶으면 사진을 찍으세요. 사진을 찍으면 눈동자가 커지는 게 딱 느껴지거나 아니면 눈 크기가 커지는 게 딱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딱 한쪽 면을 키우고요. 아이라인을 그 다음에 그립니다. 그리고 이쪽도 흐릿하게 그려놔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짝눈의 밸런스를 맞추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부터 오른쪽 큰 쪽을 조금씩 그리면서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 면을 일단 3단계 정도 시작을 했으면 그 다음에 3단계부터 여기를 내추럴하게 조금씩 잡아놓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밸런스가 같이 맞춰진다는 거. 그 다음에 뷰러 같은 경우도 작은 쪽을 꽉 집으세요. 사실 뷰러가 지금 제가 뷰러 소개를 안 했는데 뷰러는 바로 네, 수에무라 제품이고요. 뷰러를 찝을 때도 꽉 집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냥 이 눈동자가 눈이 이렇게 있고 눈동자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찝어지고요. 흐릿하게 찝어지면 이렇게 되고요. 뿌리 쪽을 바짝 집으면 이렇게 되겠지만 뿌리 쪽을 흐릿하게 집으면 이렇게 됩니다. 컬링이 이렇게. 잡아지는 쪽은 바로 이쪽 부분이겠죠. 그리고 눈동자를 키워내니까 뷰러를 찝을 때는 더 안쪽까지 들어가서 또 바짝 찝는다 생각하면 딱 잡혀지겠죠. 하나는 흐려지겠죠.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기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에 눈동자가 얼추 비슷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밸런스를 자꾸 보라는 게
화장을 하다 보면은 눈동자 크기를 키운다고 하다 보면 과감해져서 진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를 조금 힘을 빼면서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굉장히 제가 웨이브를 자꾸 치게 되는데, 마스카라를 그 다음부터 이쪽도 하고요. 이쪽도 하는데 아주 밸런스를 맞춘다고 생각하고 이쪽은 가볍게, 이쪽은 한 번 정도 해놓고 딱 보세요. 그리고 다시 멀리 보시고 그 다음에 눈 크기를 보세요. 그러고 나서 적당한 선에 내추럴하다 그러면 손을 떼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쪽을 키우고 싶다 그러면 마스카라를 여러 번, 눈동자를 마스카라 위쪽을 하는 게 아니라 뿌리 쪽을 몇 번 누르면 받쳐주는 눈동자가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음영감이 이쪽에서 들어오는 마스카라가 가려줍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살이 뒤로 후진을 하게 돼요. 그러면 눈의 밸런스가 자연스럽게 맞춰진다는 거. 제 상상으로는 다 맞춰졌는데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보면 1탄이죠. 모델 시연 1탄이죠. 눈동자 쌍꺼풀이 조금씩 다른 분을 섭외를 해서 진행을 합니다. 모델을 시연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